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공천룰 마련을 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룰을 마련하는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입니다. 거기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의 20대 공천은 막장 공천이었다. 그래서 21대 공천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공천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천 룰이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일요일 날 마라톤 토론 이런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천 룰에 관한 어떤 논의가 그렇게 길어진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밤늦게 끝났습니다. 큰 틀은 정해졌다고 보면 되네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몇 차례 이제 회의를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기본 목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공천을 하자.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룰이 있어도 룰을 지키지 않았고, 네. 이런 소수의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전횡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하자.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큰 틀에서 네.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20대 공천,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네. 공천이 막장 공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이에요? 그 당시에 진박감별산이 이렇게 얘기들이 언론 보도에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들이 경선조차도 못 치르고 그냥 어떤 실세의 친소 관계로 해서 많이들 이렇게 시스템에 의한 룰에 의한 공천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한 180석도 바라보는 그런 전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20여석에 끝나는 네.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께서도 그 당시에 옥새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공당으로서 민주정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것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엔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공천에서는 친박 핵심부를 좀 배제할 것 같다. 그리고 탄핵 책임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갈이의 어떤 조건 중에 이 탄핵 책임 그리고 친박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거는 전혀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또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죠, 해석이죠. 네. 예, 친박을 특정하게 해서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결국 과거에 2008년도에 친박 학살, 또 2012년도 친이 학살 이런 식의 끊임없이 어떤 보복 공천, 네. 그런 걸 저희 야당으로서 지금 정치 보복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우린 그러지 말고 정말 룰에 입각한 공천하자는 차원인데 네. 그게 이게 좀 잘못 이렇게 오해가 된 점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컨대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홍문정 의원이. 홍문정 의원은 탈당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대중 집회에서. 여러 수천 명의 평당원들과 함께 탈당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 공천룰에 대한 위원장님의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닐까요? 글쎄요, 그분하고 제가 그 이후로 얘기를 못 해봤는데, 네. 글쎄 아마 일부 좀 매체에서, 네. 제가 이제 현역 물갈이 폭이 크지 않겠냐, 네. 그런 이제 또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공천 내가 어떤 현역 의원들이 사실 누구도 책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마당에 네. 그런 모두가 참 잘못이 크고 작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짐짓 이렇게 어떤 주관적인 해석으로 해서 어떤 이런 좀 탈당이라든가 네. 이런 표현은 좀
그분 생각 잘 모르겠어요. 우선 첫째. 그리고 네. 사선 중진으로 우리 당에 많은 오랫동안 계신 분인데 이렇게 탈당 이런 거는 진위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번 진위를 봐야죠. 네. 조금 이제 뭐 섣부른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친박신당 창당 뭐 이게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홍문정 의원의 탈당 시사가 친박신당을 만드는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글쎄요, 우리 뭐 보수 우파 지지층이나 뭐 그런 네. 정치인들은 그렇게 되기를 진정 원치 않겠죠. 우리가 지금 크게 화두로 걸고 있는 게 네. 이제 보수의 이제 우파의 대통합, 네. 이제 갈갈이 찢어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하는 게 큰 이제 과제인데, 네. 저희 당을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뭐 생각이 있는 반대 진영에 예. 이런 분들이 친박신당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저희가 이렇게 통합을 추구하는 마당에 네. 뭐 친박신당이나 이런 거는 과거 프레임으로 과거의 어떤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좀 저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얘기고 저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네. 또 대통합을 아주 저희가 착착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물밑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정 부분 물갈이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뭐 저희가 뭐 과거 17, 18, 19, 20대 공천에서 보면 대개 한 30%에서 한 40, 한 5%, 6%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그러잖아도 됐었어요, 쭉.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이제 또 민주당도 결국 뭐 그 유사하게 서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 네. 이제 더러서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20대 때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들을 초래한 데 대해서 네. 우리 현역 의원들의 책임이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든 작든 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네. 그런 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국민의 그 공감 공천이 되려면 물갈이 폭이 좀 더 과거보단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권자들에 따라서 이제 시각은 좀 다르겠지만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막장 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대 공천 파동 그리고 뭐 탄핵 책임론 이게 물갈이의 어떤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취향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들 그런 입장들을 개개인 국회의원들이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 이것을 공천 룰에 시스템에 이걸 만들어서 넣기가 사실 이거는 계량화되거나 수치화되거나 이렇게 정확한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당내 또 여러 가지 그 의견 수렴과 또 당원들 또 국민 여론 이거 모든 걸 다 봐야서 처리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하. 이건 아까 말씀하신 계량화하고 이렇게 시스템 공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협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 이번 공천 룰을 만드는 우리 혁신위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거칠게 그렇게 마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의원들은요 이런 말도 합니다. 공천의 기준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승리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공천 파동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걸 보면은 이건 탁상공론 아니냐, 과거 프레임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도 낮고 또 내년 총선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없는 처지에서 저희 중요한 거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하여튼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또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하여튼 혁신하고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 황교안 대표서부터 모든 우리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지는 자세로 내년 총선을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대전제와 또 과거에 머물러서는 또 안 되죠. 과거에 잘잘못을 따져가지고는 결국 저희가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기본 방향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미래로 나가는 그래서 미래의 그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미래 어떤 정책과 또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렵고 네. 이러한 또 그래서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부정적 모습들은 지워나가는 그렇게 해야만 이기는 공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과거에 함몰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대립되고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말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예. 조직 강화 특위, 조강 특위라고 많이 불렀죠. 거기에서 인적 쇄신 결과를 내놨습니다. 21명을 물갈이하자. 거기에는 최경환 의원, 김무성 의원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번 공천에? 제가 그 비대위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네.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인적 쇄신 21명인데, 네. 근데 그 지역은 이제 지금 당협위원장도 공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몇몇 분들은 아마 뭐 재판 계류 중인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걸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 총체적으로 이 판단할 기회가 우리 당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당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전면적으로 모든 또 이 21곳의 공천 21곳의 그 인적 쇄신 결과라기보다도 네. 모든 걸 포함해서 네. 아마 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사고 당협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 아마 그 전체적으로 아마 점검하는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천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지금 어떤 당무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 위원회가 그런 역할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1명 인적 쇄신 결과를 그냥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비대위의 기준이 또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게 또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인적 쇄신에 어떤 이걸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뭐 이런 기준을 만드는데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유권자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강특위 왜 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 예. 이제 작년 말이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좀 저희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이제 임명진 비대위 체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당대표 체제가 있었고 또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한 2년 사이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비상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지도부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그 기준들이 일관되게 돼 있거나 그 관통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때 그 당 지도부의 성격에 따라서 좀 기준들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민주정당의 모습으로 발전하려면 좀 앞으로 그런 당 혁신 차원에서라도 이런 좀 원칙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그 혁신에서도 그런 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강특위에서 내놓던 결과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새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막말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천에 좀 고려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결국은 이기는 공천이 돼서 21대 총선 승리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부정적인 모습도 국민 다수가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없애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런 막말에 대한 이게 막말이냐 아니냐는 그 기준들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 다수가 싫어하는 뭐 좋지 않게 보시는 그런 또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공천에서도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그 기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 지금 위원장께서 계신 곳이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거기 위원으로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지금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김세희 전 기자는 MBC에서 그 인터뷰 조작했던 걸로 지금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기자예요. 이게 합당한 인사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김세희 분을 저는 한 달 전에, 네. 한 달 반 전쯤에 저희가 이제 어떤 간담회에서 네. 이제 보고 우리 한국당이 추구하는 바가 이제 좀 이 대국민 소통 채널, 유튜브라든가 예. 여러 가지 매체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발해서 국민과 소통을 잘하자. 네. 이런 이제 주제의 간담회에 초청이 됐어요. 저희가 어떤 소위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나 뭐 생각이 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같이 좀 해서 우리 혁신이 들어와서 좀 그런 좀 부분에 대한 기여를 좀 해달라. 네. 요청을 해서 본인 이제 동의하에 그분이 또 한 달간 미국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네. 요번 일요일 그저께 처음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23명의 저희 위원들이 23명의 위원 중에 8분이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이제 외부 인사들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의견들을 조금씩 이 23분이 만나서 의논하려면 한 사람당 발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랬는데 뭐 전혀 무슨 뭐 문제를 못 느끼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아이디어 있고 그랬는데 뭐 아마 글쎄요 뭐 그분이 뭐 했다는 무슨 뭐 좀 아까 말씀하신 인터뷰 조작이요? 인터뷰 조작 뭐 그런 거는 전혀 뭐 저는 알 수도 없었고 또 뭐 그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것보다는 아마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자분들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뭐 저에서 뭐 23명 중에 한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이제 이 혁신위원회가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공천 룰을 정리하고 하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조만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상황인데 이 들어가 있는 위원 중에 한 명이 이 어떤 직업윤리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윤리가 희박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은 밖에서 보기에도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 한번 좀 실제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정치 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이었습니다.